보자. 161페이지 한번 펴봐. 161페이지. 161페이지에 보면 이제부터 천연 고분자 중에서도 그 중에서 천연 고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리 천연 고분자 재혁아 물어보자. 천연 고분자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어떤 거 있었어? 라텍스. 고분자. 그래. 네가 얘기한 지금 라텍스 같은 경우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천연 고무. 천연 고무. 고무에 들어가는 거잖아. 또 뭐 있었어? 천연 고분자. 우리 몸에도 있어. 단백질. 그렇지. 뭐? 단백질. 단백질. 맞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천연 고분자야. 계속 얘기를 하지마. 고분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무슨 뜻이야? 분자가 뭐? 많다. 분자가 많이 뭉쳐져 있는 거. 분자가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 분자가 많이 있는 거라고. 몇만 개? 셀 수가 없어. 알겠지? 그런 게 다 이런 거 쓴단 말이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어? 단백질 또. 셀룰로스. 그렇지. 셀룰로스.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순서대로 천연고무, 단백질, 셀룰로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알겠어? 아, 이 천연고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얻는다고 배웠어? 예전부터? 그냥 상식이잖아. 나무에서. 그렇지. 나무 수액을 어떻게 짜서. 짜서 뭐 얻어내서 그걸 어떻게 뭐 고무로 써서 활용을 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이 천연고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값이 어때? 비싸. 비싸. 우리 항상 얘기를 하잖아. 뭐든지 생선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든지 전부 다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뭐 천연, 자연산 이런 게 들어가면 어때? 다 비싸. 비싸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로 비싸.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르게 천연 고분자 말고 우리가 만들어서 합성 고분자로 해서 고무를 만들어 사용해 안 사용해? 해요.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한다. 그래 보자. 161페이지 봐봐. 한번 읽어볼게 여기. 초기 천연고무의 주산지는 남아메리카의 아마존 유역이었으나 지금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주로 어디로? 동남아시아의 열대 지방에서 공급되고 있다. 알고 있지? 동남아시아 열대 지방. 처음에는 남아메리카 아마존 유역. 아마존에 있는 천연 고무나무를 어떻게? 그 고무나무 수액을 이용해가지고 처음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동남아시아에 옮겨졌대. 천연 고무의 원료는 매우 작은 고무 입자를 활용하는 뭐? 라텍스. 알고 있잖아. 라텍스라는 우유 같은 액체이다. 이 유액을 가열, 건조하여 만든 것을 뭐라고? 생고무라고 하는데 생고무는 점성이 강하여 가공이 어려우므로 연성과 전성을 증가시키는 가소 공정을 시켜야 된대. 가소 공정을 거쳐 가공이 쉽도록 한다. 이후 블랙 카본, 화이트 카본 등의 충전재, 착색재, 황과 같은 촉매 등이 혼합되어 반죽 고무가 만들어진다. 고무 튜브, 고무줄, 고무 같은 고무 제품은 이 반죽을 고무를 가열하고 압축 성형으로서 만들어진다. 아래 보면 이제 나와 있잖아. 고무 원액 채취 방법 해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했어 이거를? 흠집을 냈지. 흠집을 낸 거야. 흠집을 내가지고 그 사이로 나오는 수액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대. 기본적으로 그래서 천연고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값이 비싸고 얻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왜 이걸 사용할까? 좋은. 뭐가 좋아? 우리가 합성 고무 같은 경우에 보면 환경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할 때든지 환경 오염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합성 고무 같은 게 어떻게 해? 태우거나 땅에 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환경이 오염될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태우거나 이래도 어차피 천연이니까 땅에 묻거나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인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성분 나오네. 성분. 쌤이 이거를 어떻게 뭐 외우라고 하진 않겠는데 외우라고 하지 않으면 이 모양을 한번 봐봐. 계속 얘기하지만 고분자지. 고분자. 뭘 이용해서? 탄소들을 이용해서 부수적인 걸 탄소를 이용해가지고 만드는데 아래에 보면 폴리아이소프렌의 구조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보여? 네. 요런 구조로 나와 있대. 그리고 가황이라고 나와 있지. 세 번째는 가황. 이 가황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황을 어떻게 한다? 가하는 거야. 황을. 그래서 우리 이 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대 어때? 있어요. 사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렵대. 왜? 그래서 얘를 어떻게? 1차적으로 가공을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사용을 한다고 했었잖아.
이 라텍스 그냥 바로 이거를 사용하기는 어렵고 1차적으로 공정을 하나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용하기가 쉽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하나야, 하나. 그래서 뭐 황을 가해가지고 어떻게 얘를 어떻게 좀 더 어떻게 단단하거나 점성이 생기거나 뭐 연성이 생기거나 이렇게 가공을 시키는 거라고. 우리 선생님 봐, 라텍스를 천연에서 얻으면 천연에서 나무에 아까 그림에도 나와 있죠.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얘가 어떻게 찐득찐득하고 너무 물렁거리고 너무 물기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얘 어떻게 황을 가해가지고 1차적으로 공정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넘어와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황이 연결시켜주지. 다른 고분자들하고 같이 고분자를 똑같이 연결을 시켜주잖아. 이런 것처럼 연결을 시켜주면서 1차적으로 가공을 하면 좀 더 사용하기가 쉽게 된다. 알겠어? 재혁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봐. 그래서 천연고무 첫 번째로 뭐? 어디? 라텍스라고 부르면서 그치? 라텍스라고 부르면서 나무에서 채취를 해. 맞아? 네. 나무에서 채취를 하고 채집을 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용이 힘들어 어려워? 아니 힘들어 어려워? 힘들어. 어려워 쉬워? 바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한번 1차적으로 가공을 시켜줘야 된다고. 1차적으로 가공. 그 1차적으로 가공을 하는 것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나온 게 뭐라고? 가황이라는 방법인데 이 황을 가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황을 가하는데 이 황을 가해서 어떻게 분자들을 더 분자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알겠어? 간단하지? 별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넘어가고 굳이 여기 나와 있는 분자 구조라든지 이런 걸 외울 필요도 없어. 알겠지? 두 번째 넘어갈게. 두 번째 이제 뭐가 나와? 셀룰로스. 두 번째 셀룰로스. 질문: 이 셀룰로스는 고분자인데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어? 섬유? 셀룰로스는 쉽게 생각해서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어?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식물. 선생님 봐. 셀룰로스는 어디? 식물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이 식물을 이용을 하는데 어떤 거 이용을 할까? 어떤 식물? 우리 목화, 마 이런 게 다 뭐라고? 셀룰로스라고. 목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목화꽃을 그러면 솜이 나오잖아. 그 솜을 어떻게 길게 이어가지고 이게 다 가능한 이유가 뭐야? 길게 이을 수 있는 이유가 고분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고. 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 우리 삼배옷 알지? 삼배옷. 걔도 마찬가지로 길게 이을 수 있는 게 고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셀룰로스는 대부분 뭐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아래 나오는 거 모양 한번 보자. 모양 보면 지금 셀룰로스의 사슬 구조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 얘기하지만 고분자야. 고분자. 알겠지? 네. 고분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종류가 뭐 글루코스에는 알파 글루코스, 뭐 베타 글루코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미 예전에 공업화학 시간에도 다 얘기했던 부분이야. 알겠지? 네. 맞아. 맞아요. 다 얘기했던 부분이야. 그래서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야. 위에 한번 볼게. 셀룰로스를 산과 함께 가열하면 가수 분해되어 글루코스가 생긴다. 글루코스 포도당이 생긴대. 이거를 어떻게 한대? 글루코스. 이 글루코스가 뭐 어떤 종류? 알파 글루코스, 베타 글루코스 이렇게 두 가지로 존재하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된 게 뭐? 셀룰로스 사슬 구조래. 알겠어? 셀룰로스 사슬 구조. 다 얘기했던 거야. 알겠지? 재영아 넘어가봐. 넘어가면 이제 글루코스, 알파 글루코스, 뭐 베타 글루코스가 상세한 모양이 나오는데 굳이 외우라고는 하진 않을게. 그냥 이런 모양이 있다 정도만 하고 넘어가자. 종류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봐봐. 세 번째 이제 뭐야? 단백질이야.
우리 단백질 얘기를 하면 뭐 생각하면 돼? 포도당. 포도당. 그래, 포도당. 포도당? 포도당은 아니지. 포도당은 말고 또 단백질 뭐 생각하면 돼? 뭐 단백질 그냥 예시를 들면 아까 식물이었잖아. 동물에 있는 거야. 동물에. 나 동물 봤지? 동물 나 단백질 있어 없어? 근육들 다 단백질이고 뭐 다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잖아. 그리고 우리 이용할 때는 뭐 양털 같은 거. 양털 같은 게 뭐 다 단백질을 이용해가지고 양털이 다 단백질이야. 알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다 뭐라고? 동물, 양털 그게 다 단백질이라. 그래서 이 단백질 같은 경우에 아래 보면 가장 중요한 거 나와. 뭐 나와? 무슨 결합? 펩티드 결합. 펩티드? 뭐 나와? 펩티드 결합 나오는데 이 결합을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단백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펩티드 결합. 재혁이 얘기해. 펩티드 결합 뭐뭐뭐 연결된 거야? H N O C. CONH가 연결된 게 뭐라고? 펩티드, 펩타이드 결합, 뭐 펩티드 결합 똑같아. 이게 뭐라고? 단백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천연고무는 총 몇 가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 천연고무, 셀룰로스, 단백질 얘기를 하는데 천연고무는 라텍스 생각하면 되는 거고 셀룰로스는 식물에서 나오는 거 생각하면 되고 단백질은 동물에서 나오는 거 생각을 하면 된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은 가장 큰 특징? CONH 뭐? 펩티드 똑같은 말이야. 펩티드 결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알겠어? 네. 여가 보자. 172페이지. 172페이지를 보면 이제 고분자 성형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고분자는 크게 어떤 열에 의한 성질로 나눴을 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 세 가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어. 뭐하고 뭐? 열 가성성 성질하고 열 경화성 성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단 말이야. 재혁이 얘기해봐. 열 가성성하고 열 경화성 어떤 차이점이 있었어? 열 가시성은 열 가성성은 여러 번 모양을 바꿀 수 있지만 여러 번 모양을 바꿀 수 있지만 열 경화성은 열 한 경화성. 번만. 그렇지. 뭘로? 열을 가해서 모양을 한 번 바꿀 수 있냐, 여러 번 바꿀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두고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분자 성형할 때도 어떻게 열 가속성 수지는 어떻게 하고 열 경화성 수지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바꾸는 방법이 차이가 있단 말이야. 한번 보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열 가속성 수지에 사용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사출 성형이 하나 나와. 사출 성형. 사출 성형. 영아,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사출 성형. 사출한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네. 재혁아? 네. 일단 옆에 넘어가고 173페이지. 173페이지에 보면 위에 그림으로 나와 있지. 재혁아 보여 안 보여? 그 첫 번째 그림 한번 봐. A 그림. 호퍼에다가 원료를 집어넣어. 그 원료를 어떻게 밀어내서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틀이 보이지. 틀이. 그 틀 안에다 그 원료를 채워 넣는 거야. 그 태우는 틀을 어떻게 나중에 굳힌 다음에 틀을 분리를 시켜서 물건을 뽑아내는 거라고. 그게 A, B, C, D로 나와 있는 거야. 봐. 사출. 그래서 간단하게 사출이라고 얘기하면 뽑아내는 거야. 뽑아내는 거. 뭐? 원료를 뽑아내서 그 뽑아낸 원료를 어디에다가 틀에다 가둬서 그거를 굳혀서 그 틀을 분리해서 하는 게 사출 성형이야. 가장 간단한 방법. 왜? 열 가속성 성질을 어떻게? 열을 가하면 얘가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뀔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가장 쉬운 방법으로 사출 성형을 한다고. 기억해? 사출 성형. 네. 그래서 이런 방법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장점하고 단점. 밑줄 좀 쳐줘. 장점하고 단점. 사출 성형 장점 단점. 사출 성형 장점 뭐래? 고도로 자동화되어 있다. 우리 이거 사람이 안 해. 요즘에는 기계가 해. 자동화. 두 번째, 노동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따로 공정이 뭐가 들어가는 게 없어. 맞지? 원료 녹여가지고 그냥 부어주기만 하면 돼. 틀에다가. 맞아. 맞아요. 맞지? 그리고 성형품의 표면이 깨끗하다. 틀이 그 성형하는 틀이 깨끗하면 표면이 깨끗하면 얘도 똑같이 깨끗할 거야. 복잡한 성형까지 만들 수 있고 고품질 부품을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단점 한번 봐봐. 단점. 가격이 어떻대? 사출 성형의 가격이 매우 비싸. 매우 비싸고 그리고 제어 방법이 복잡하고 어려워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다. 이게 단점.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사출 성형은 어떻게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원료를 어떻게 녹여서 부어주어서 사출기로 밀어내서 틀에다가 붙이는 게 이게 가장 간단한 사출 성형이다. 알겠지? 네. 그래서 이 사출 성형의 장점에는 뭐가 있어? 값이 싸다. 싸고 또 그렇지 빠르고 깨끗하다. 빠르고 또 뭐가 깨끗해? 표면이 깨끗한 거야. 표면이 깨끗해. 모양 나온 표면이 깨끗한 또 복잡한. 그렇지. 야 공정 자체가 복잡했어? 공정이 단순했잖아. 그치? 근데 단점도 있었어. 단점이 어떻게? 기계값이 비싸. 비싸요. 기계값. 초기 자본이 비싸겠지. 맞지? 그리고 또 제어 방법이요. 그렇지. 제어 방법이 어렵대. 왜 어려울까? 원료를 부어서 넣는다고 했잖아. 근데 너 생각해봐. 원료를 너무 녹이거나 덜 녹이거나 그러면 어떡해? 그게 망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출기에다가 넣어서 틀에다가 넣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해서 뭐 잠깐 살짝 삐끗하거나 원료 넣어주는 양을 잘못하거나 이러면 모양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런 내용이 그래서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사출 성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무슨 성형이야? 압출 성형. 두 번째는 압출 성형. 두 번째는 압출 성형. 삽출 성형. 말만 좀 들어봐. 뭘까? 압출. 뭐 한대?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무언가를 하겠지. 그치? 압력을 가해서. 그래서 넘어가면 말 그대로 압력을 가하는 거지. 우리 선생님 봐. 주사기 생각을 하면 돼. 압출 성형. 주사기로 해가지고 밀어 넣잖아. 압력을 가하지. 맞아? 재혁아? 네. 압력을 가하잖아. 근데 그 주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사기는 모양이 동그랗잖아. 그게 아니라 이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세모 모양이라든지 별표 모양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모양대로 똑같이 계속 모양이 나오게끔 밀어내는 거라고. 그게 뭐라고? 압출 성형. 압출 성형이다. 알겠어? 압출 성형. 다시 한번 봐. 그래서 다시 173페이지로 넘어가 봐. 그래서 압출 성형 하면 여기는 한번 읽어볼게. 열 가속성 수지 재료를 가열된 실린더에 넣어 녹이는 거야. 용융시킨다. 녹인다. 회전 나사에 의해 성형틀 방향으로 강제적으로 계속 주입시켜 파이프 등과 같이 길이가 긴 제품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이다. 주로 파이프, 여기서 얘기한 파이프는 무슨 파이프야? PVC 파이프야. PVC 파이프, 필름, 시트, 봉, 섬유, 피복, 전성 등의 제품에 제조하는데 사용된다라고. 야, 방법 간단하지. 어떻게? 얘는 압출 성형 뭐 한다고? 어떤 모양? 압력을 가해가지고 하는데 뭐 생각하면 된다고? 주사기 생각하면 된다고. 주사기 끝이 어떻게? 주사기 끝이 뾰족한 게 아니라 주사기 끝에 모양을 단다고. 선생님 앞에 봐 다시 봐. 주사기 끝에다가 뭘? 모양. 틀 모양을 달아서 그거를 뽑아낸다고. 알겠어? 그래서 그 주사기 구멍에다가 뭐 세모, 별표, 원통형 같은 거 어떻게? 이게 주사기 끝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빈 공간이란 말이야. 그럼 빈 공간으로 해서 계속 똑같이 파이프가 쭉 나오겠지. 여기는 이렇게 막아놓고.
맞아?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고? 압출 성형이라고. 압출 성형. 그래서 이 압출 성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가 있을까? 연속된 물건 만드는데 유리할 거야. 그치? 그래서 뭐 주사기 내용, 연속적으로 내용, 그런 내용이 나오면 뭘 생각하면 돼? 압출 성형을 생각을 하면 돼. 넘어가서 이제 보면 블로우 성형 나오지. 블로우 성형. 블로우 성형 보면 블로우가 뭘까? 말 그대로야. 블로우 뭐야? 영어로 뭐 후후 분다, 뭐 공기를 주입한다,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사출 성형에다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 공기를 집어넣는 거야. 공기까지. 봐. 선생님 봐봐. 나 좀 봐. 아까 사출 성형으로 해서 어땠어? 사출 성형으로 해서 이런 틀에다가 모양을 찍어냈지. 근데 그거에다가 뭘 첨가하냐면 여기 구멍을 뚫어서 공기를 주입을 시켜. 그럼 어떻게 얘가 팽창하면서 가운데에는 빈다고. 그래서 이 세모인 게 무슨 모양으로 바뀌어? 세모인 게 이 벽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놨어. 그럼 이게 불어나면서 요 모양 그대로 만들어지는 게 뭐라고? 블로우 성형이라. 됐었네. 그래서 공기 주입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시를 들면 생각하면 되냐면 페트병 알죠? 페트병 같은 경우에 보면 안에 벼이 있지. 왜? 어떻게? 이것처럼 틀에다 넣고 원료를 집어넣은 다음에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를 텅텅 비게끔 만들어내. 알겠어? 네. 그래서 이 블로우 성형을 이용할 때 뭐 페트병을 생각을 하면 돼. 여기 한번 읽어볼게. 병, 튜브, 장난감 등과 같이 속이 빈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 사용한대. 아래 뭐 나오는 모양 보이지? 사출 성형하고 처음 비슷해. 어떻게? 원료를 집어넣었지. 제가 원료를 집어넣었지. 네. 원료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 공기를 집어넣어서 가운데는 텅텅 비게 만드는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야. 알겠어? 네. 그리고 네 번째 봐. 네 번째 뭐 나와 있어? 캘린더링 나와. 캘린더링. 재혁아, 캘린더링은 뭘까? 캘린더링. 나봐, 재혁아. 우리 캘린더링은 이거 생각하면 돼. 우리 그 군만두라든지 뭐 떡볶이 집 가면 포장해달라고 하면 위에다가 비닐 같은 거 씌워주잖아. 맞아?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그 비닐을 만드는 게 요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비닐도 마찬가지로 뭐 고분자잖아. 플라스틱이잖아. 수지잖아. 맞아 안 맞아? 네. 그런 것들인데 뭐로 이용해서? 캘린더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 포장지, 겉포장지, 비닐 이런 건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캘린더링으로 생각하면 된다. 오른쪽 모양을 보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원료를 좀 올려놓고 그걸 어떻게 계속 얇게 눌러서 뽑아낸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네. 눌러서. 그래서 우리 이 15성 수지는 총 몇 가지 방법? 총 4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 뭐? 사출 성형, 압출 성형, 블로우 성형, 그리고 캘린더링이 있는데 각각의 사출 성형 어떻게? 그냥 찍어내는 거야. 원료 넣어서 틀에다 원료 넣어서 찍어내는 거고, 두 번째 압출 성형 어떻게? 주사기처럼 밀어내는데 그 끝에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놔서 연속된 물건이 나오게끔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블로우 성형 어떻게? 페트병을 만드는 거야. 속이 빈 모양. 원리는 사출 성형과 비슷한데 한 가지 공정이 더 들어가. 뭐 어떻게? 공기를 집어넣는 공정이 하나가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리고 뭐 캘린더링은 어떻게? 원료를 계속 얇게 비닐을 만들 때 눌러서 뽑아내고 연속적으로 눌러서 뽑아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캘린더링. 총 몇 가지?
네 가지. 알겠지? 이상한 거 없었지? 아, 178페이지 보자. 178페이지. 아까 전에 봐봐. 물어볼게. 아까 전에 가공했던 건 뭐였어? 아까 전에 가공했던 거는? 고분자 어떻게 해? 성형. 고분자를 어떻게 해? 성형을 했지. 고분자를 어떻게 해? 열경화성, 열가속성, 뭐 섬유 얘네들을 성형을 했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이제 걔네들을 또 다른 걸로 가공을 시키는 거야. 그 중에서 뭐? 첨가제로 보자. 첫 번째 첨가제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게. 플라스틱은 단독으로 가공될 때도 있지만 적당한 첨가물을 사용하여 가공성을 좋게 하고 성질을 개량하며 가격을 낮출 수 있다. 열가속성 수지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는 대부분 녹는적까지 가열한다. 이때 열분해로 원하지 않는 부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 안정제, 산화 방지제 등을 넣어준다. 또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 가소제 등을 넣어준다. 그리고 열 경화성 수지의 경우 열 경화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가공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 가교제, 가교촉진제 등을 넣어준다. 고분자의 정기적 성질은 대전 방지제 등을 넣어주어 변화시킬 수 있고 윤활제, 가소제, 자외선 흡수제, 난연제, 방충제 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선하기도 한다. 보자. 야, 이 첨가제는 뭘까? 우리 열 가소성이든 열 경화성이든 무언가 물건을 만드는데 걔네들을 특별한 성질을 하나씩 추가를 하거나 만들기 위해서 이게 더 빠르게 만들거나 무언가를 할 때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이 첫 번째로 열 가속성 수지에서는 어땠어? 어떻게? 뭘 넣어줘서 뭘 어떻게 이용한댔어? 재영아. 어떻게 이용됐어? 아까 얘기했잖아. 열 가속성 수지는 뭐? 녹는 적까지. 그래, 봐봐. 이 열 가속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 녹는 적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었지. 네.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잘 안 들려. 그렇지. 봐. 이 열 가속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얘기를 하지만 여러 번 형태가 반응하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면 혹은 열을 너무 많이 주어지면 형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런 거를 형태라든지 그런 거를 망가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제를 넣어주는 거라고. 알겠어? 네. 간단하잖아. 그리고 열 경화성 같은 경우 어땠어?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경화라는 것 자체가 그물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작이 어렵댔지. 근데 그걸 어떻게 해? 첨가제를 넣어줌으로써 조작을 쉽게 해주거나 혹은 경화 붙일 때 무언가를 넣어줘서 더 빠르게 제품을 만들 때 단축시키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용을 한다고. 알겠어? 다시 얘기해봐. 열 가속성 수지 같은 게 어떨 때 첨가제를 왜 넣는다고? 왜 넣어? 열분해로 원하는. 그렇지. 열분해. 어렵다. 그냥 분해라고 하잖아. 분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지? 분해를 쉽게 해주거나 경화. 붙이기야, 붙이기. 붙이기를 빨리 해주거나 이럴 때 넣어줘서 사용을 한다. 알겠어? 네. 간단해. 그냥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다 뭐냐면 일반적인 걸 다 얘기하는 거야.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그냥 이런 거를 고분자 가공해서 한다. 왜 한다? 형태를 방지하거나 분해되는 거 빨리 하거나 경화시킨 거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라는 정도만 알고만 있으면 된다고. 알겠어? 네. 두 번째 보면 뭐 한대? 표면 코팅. 그렇지. 표면을 코팅 시킨대. 표면을 코팅
발생시키는 거. 말 그대로지. 플라스틱 표면에다가 광택을 내거나 뭐 특수한 모질을 넣어가지고 뭐 좀 더 나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지. 표면 코팅을. 보자. 고분자는 나무, 천, 금속 등에 도포할 수 있는 표면 코팅제로 쓰인다. 도포된 고분자의 피막은 원 재료의 방수, 방염, 내부식성, 접착성을 부여할 수 있다. 표면 코팅의 대표적인 예는 도료, 접착 테이프, 마루, 바닥재 등이다. 고분자 표면의 코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고분자를 용융하여 도포하는 캘린더링. 캘린더링 들어봤지? 캘린더링 코팅과 압출 코팅, 고분자 용액을 사용하는 스프레이 코팅, 고분자 용융체로 제조하여 도포하는 나이프 코팅 등이 있다. 봐봐. 이 표면 코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생각하면 됐었잖아. 우리 만두 봉지에 보면 여러 가지 글씨가 써져 있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캘린더링이라든지 납작하게 만든다든지 그래서 거기다가 색을 입혀가지고 코팅을 시키는 거잖아. 알겠어? 제품을 만들 때 그런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방수, 방염, 내부식성 나오지. 방수 뭐야? 방수. 왜 이렇게 한대? 물로. 방염은 방지하다. 뭘? 염. 색깔 입혀지는 거. 염색을 방지하는 거야. 그리고 내부식성은 우리 부식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흔히 얘기하면 장롱에서 옷을 넣어놓지. 그리고 부식돼 안 부식돼? 오래 놔두면 부식된단 말이야. 종이 먹다든지 무언가를 한다든지. 알겠지? 그런 걸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접착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접착성. 우리 테이프 얘기하면 돼. 재혁아, 우리가 사용하는 스카치 테이프, 이 스카치 테이프는 한쪽 면에 접착성이 있어 없어? 있어요. 한쪽 면에 접착성이? 없어요. 그 접착성 없는 데다가 뭐야? 무언가를 바르거나 뭐 공정을 하나 넣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만드는 거가 요 표면 코팅을 하는 거라. 알겠어?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발포가. 발포 가공. 같이 한번 볼게요. 발포 가공. 자, 발포 가공품은 그물성 및 가공품 형태의 다양성 때문에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발포 수지의 장점은 단열, 방음 및 전기 절연성 등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발포 방법은 발포제를 넣은 수지를 고온에 방치하여 발포시키는 방법으로 열에 의해 분해된 발포제는 보통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기체를 방출한다. 발포제로 흔히 아조비스폼 아마이드와 네이트 등이 사용된다. 폴리스틸렌의 발포 수지는 스티로폼이라는 상품명을 불리며 포장재, 단열재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봐봐. 제가 발포야 발포. 뭘 발생시키는 거야? 기포를 발생시키는 거야. 기포를. 알겠어? 기포를 발생시켜서 가공하는 건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스티로폼이야. 스티로폼 보면 알갱이가 좀 망에 뭉쳐있지. 그게 왜 생긴 거야? 기포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야. 알겠어? 그래서 걔네들이 부피가 증가를 한 거라고. 원래 작은 애들이 증가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부피가 증가했기 때문에 건축자재로 쓰여. 건축자재 어떻게? 집 지을 때 들어가는데 열을 어떻게 해?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뭐 방지하고 뭐 다른 열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 데다가 많이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잖아. 지금 뭐라고 나와? 장점, 단열, 방음 및 전기 절연성 등이 있다라고 나오잖아. 단열,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단열. 열을 차단시켜줘가지고 어떻게 내 몸에 우리 집에 있는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치? 그리고 또 단열 말고 그다음 거. 그렇지. 방음. 옆집 소리 안 들리게 해준다. 알겠어? 그래도 뭐 전기 절연성. 전기 안 통하게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고분자 가공이라고. 이런 걸 하면서. 알겠어? 별로 간단한 거야. 다. 그래서
이 가공을 왜 한다고? 형태 방지, 분해, 뭐 경화, 표면 코팅, 발포 가공 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공을 시키는 거예요.